것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보자. 자연스럽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런 연산 법칙이 저 국면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는 게 있어야지 돼요. 사용 국면을 공부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어야지 되고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야지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대중 강연을 한다고 할 때도 저는 이제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현재 연구하는 거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때로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좀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종류의 연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곱셈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생각을 하다가 놀란 것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 경우에 아까 덧셈을 하나 정의했잖아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꿰매는 거, 꿰매는 덧셈법을 정의했는데 그거하고 자연스럽게 곱셈 역할을 할 만한 연산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국면의 곱셈은 아무도 정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곱셈 공간의 곱셈, 공간의 연산이 상당히 요새 재밌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가끔 들여다보는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그림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더 복잡한 그림들도 몇 개 있는데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훨씬 방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간단한 문제인데 1차원 곡선의 곱셈 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 곡선은 이제 원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경계선이 없는 곡선은. 그래서 원들을 합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곱셈인데 이 비슷한 곱셈을 곡면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정의한 덧셈, 커넥티드 썸이라고 한 덧셈하고 조화롭게 그러니까 이 덧셈 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곱셈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생각해보면 앞으로 여기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방향으로 나가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모른다 여기서 곱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연산의 예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 하나는 수가 무엇이냐? 앞에 시작할 때 엉뚱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쯤에서 초등학생이 한 답을 말씀드렸었죠. 그 답이 뭔가 하면 연산을 하는 것들이 수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답을 한번 줬는데 근데 방금 예를 여러 가지 보여줬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연산의 예를. 그래서 다시 한번 대답해 보면 그러면 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답을 한번 줘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을 받아들이고 초등학생 답을 받아들이고 연산할 수 있는 것이 수다. 근데 임의의 연산을 하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까 예에서 보였듯이 뭔가 자연스러운 연산을 해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구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연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인데 근데 방금 보여드린 예에 비추어서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면은 수가 무엇이냐의 답은 뭘 것 같아요? 예? 아주 명답을 주셨습니다. 이분 큰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수다. 모든 것이 수다. 아까 피타 제가 유치하다고 논리 피타고라스의 답이 다시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수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성채입니다. 정성채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서초동에서.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그 직장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수학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관심이. 그러세요. 예,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답인데 그런데 그 정답이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걸 비추기 위해서 예를 보여드렸는데 근데 그 입자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더더욱이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지금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게 입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어차피. 근데 입자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수인 거죠. 그렇죠. 연산하는 게 수고 입자를 가지고 연산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제가 이음주 더하기 김민영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신비주의적인 답이 사실은 맞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원 불변한 답을 드리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일종의 농담이기도 한데 반 농담, 반 아주 심각한 진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 본질에 대해서 모든 것이 수다라는 답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곱셈과 덧셈의 차이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더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올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곱셈과 덧셈의 차이에 대해서 그 입자 연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는 더 기초적인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고민은 이거는 정말 그리스 철학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을 그리면은 저 선상에 점 두 개가 주어지면 점 두 개를 더할 수 있겠어요? 아까 온갖 연산을 다 공부했었잖아요. 가령 곡선이 하나 주었을 때 타원 곡선이라는 게 하나 주어졌을 때 연산하는 법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선이 하나 주어지면 저 상에 점을 더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혹시 아는 학생 있으세요? 직선상에 점을 더하는 방법. 네? 한번 여기는 나와 보시겠어요? 한번 여기 그려서 한번 보여주세요. 허준 학생이네요. 네, 더 해보세요.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더하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저걸 더하는데 근데 필요한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기준점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점을 하나만 정하기만 하면은 나머지 점들은 더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게 요점이에요. 여기서 더하는 게 가능한데 그냥 더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더하려면은 0이라는 점이 하나 필요해요. 그렇죠? 점을 하나 0 불러가지고 이걸 0이라고 부르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0 하나밖에 필요 없죠. 사실은 다른 숫자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걸 더하는데 그 원점만 하나 주어지면은 다른 두 점은 언제든지 방금 허준 학생이 저보다 훨씬 다 설명을 잘한 것처럼 요 점하고 요 점을 더하려면은 요거를 갖다가 이쪽에다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거 P하고 값 Q가 주어지면은 이걸 P 더하기 Q라고 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같게끔 정하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여기서 수는 하나도 필요 없죠.
거리를 우리가 보통 뭐 센티미터로도 하고 밀리미터로도 하고 킬로미터로도 하고 이렇게 단위를 정해가지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인 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원점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허준 학생의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덧셈을 하는 필요한 거는 점이다, 원점이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사실 중에 이건 상당히 기초적인 사실인데도 저도 파악하는데 비교적 최근에 파악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가령 이 덧셈에 대해서는 이거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초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평면상의 점들을 더할 때도 원점만 하나 있으면 더할 수 있거든요. 평면상의 점들.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평행사변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안 할 텐데 벡터 덧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점만 하나 정해주면 평면상의 점도 더하는 게 가능하죠. 그게 많은 경우에는 좌표축을 더한 다음에 또 수로 나눠가지고 더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도 필요가 없죠. 원점만 있으면 더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그래서 선상에 원점만 하나 있으면 점 두 개를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우고 여기 선을 그린 다음에 P하고 Q가 주어졌을 때 또 원점까지 줄게요. 아까 원점 하나 주기로 했으니까 예, 곱할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예? 어떻게 해요? P 프라임이 어느 점이에요? 예. 자, 아주 재밌는 답을 주셨는데 방금 허중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P하고 Q를 곱하기 위해서 저 P 프라임, P 다시라고 하는 점을 그러니까 0에서 P 프라임까지 거리가 0에서 P까지 거리하고 같게끔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저 면적을 만들면은 저게 P하고 Q의 곱이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대충만 짐작을 감을 잡아보려고 한다는 사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충 숫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학생 초등학생한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왜 틀려요? 내가 틀린 것처럼 질문을 하니까 틀려요. 이거는 평면상에서 곱하고니까 이거는 직선상에서 곱해야 되니까 틀린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답을 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연산을 선상에서 정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상에 아무 점도 안 줬잖아요. 어느 점을 줬어요? 아무 점도 안 줬죠? 저 면적은 일종에 맞는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기초적인 입장에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 선상에 점을 또 하나 줘야지 되잖아요. 어딘가 아무 하나도 안 줬잖아요. 어디다가 줄까요? 한번 다시 고쳐보시겠어요?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상당히 재밌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나고 나서 이거는 정말 최근에 생각난 건데 곱셈은 저런 식으로 곱셈을 정의하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곱셈인데 직선상에 곱셈을 정의한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직선상에 점을 하나 안 줬으니까 P 곱하기 Q라는 점을 하나 줘야 되죠. 줄 방법 아시겠어요? 어렵죠?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수학자들은 처음에 저 곱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제로 면적으로 생각했다고도 그러거든요. 수 두 개를 곱하면은 그거를 직선상에 우리는 지금 직선상의 다른 점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척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면적으로 실제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했겠어요?
그때는 어떤 입체의 부피로 생각을 했겠죠.